주거 트렌드는 어떻게 변할까요? 주택산업연구원은 최근 보고서에서 주택의 가성비가 중요하게 고려되고 주거비 절감 요구가 커질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이로 인해 첨단 기술과 친환경을 기반으로 한 실속형 기능형 주택이 더욱 인기를 끌게 될 거라는 전망입니다. 과거에 비해서는 환경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입주민들도 이 환경 의식을 강조하다 보면서 이제 이 친환경 주택을 살면서 좀 더 건강하고 깨끗한 생활을 하기를 원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공급자 중심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입주자, 사용자 중심의 소비자가 좀 더 원하는 쪽으로 가다 보니까 친환경 주택에 대한 수요도 앞으로 더 증대되지 않을까. 굳이 거창한 기술이 아니어도 됩니다. 생활 속 작은 녹색 기술로도 얼마든지 주거비를 절감하고 주거 환경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범준 씨, 네. 어떤 집에서 살고 싶으세요? 아, 그럼 막 그림 같은 집 있잖아요. 네. 그런 거 말고 큰 집이요. 그것도 완전 큰 집에서 살고 싶어요. 아, 요즘 범준 씨 같은 분 없습니다. 그래요? 네, 전혀 없어요. 네. 요즘에는요, 주택에서도 친환경 또는 뭐 에너지 절감 이런 게 화두가 되고 있어요. 맞아요. 어쩐지 뭐 전기세나 이런 거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제 뭐 다가올 난방비도 걱정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이곳에 왔습니다. 네. 네, 저희 한번 차장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볼까요? 아, 그럴까요? 네, 차장님. 네. 네, 오늘 이곳이 어떤 곳인지 소개 좀 해주세요. 여기는 햇빛, 바람 등을 이용해서 에너지를 만드는 신재생 에너지를 만드는 그런 공간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에너지 절감 기술 등을 볼 수 있는 더 그린관이라고 합니다. 먼저 옥상부터 둘러보기로 했는데요. 가장 널리 쓰이고 있는 재생에너지인 태양광 발전 시스템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많이 활용되고 있는 고정식 외에도 태양을 따라가며 전기를 만드는 추적식 모듈이 설치돼 발전 효율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 체험관은 건물 외벽에 설치된 태양광 모듈 등을 통해서도 전기를 생산할 수가 있는데요. 월 평균 전기 생산량은 2160kW, 59제곱미터 넓이의 소형 주택 8채가 한 달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태양광 발전이나 태양열을 이용해 온수를 만드는 지별 시스템 외에도 공짜 에너지인 태양을 활용하는 방법이 또 있습니다. 광섬유와 광덕트 시스템인데요. 낮 동안 태양빛이 들지 않은 지하나 실내에 햇빛을 보내주는 장치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공간이 다른데 어떻게 빛을 전달할 수가 있죠? 전망경처럼 이렇게 빛을 굴절 네네. 반사시켜가지고 그 빛을 이 옥상에서 네. 그 지하나 실내로 보내주는 거고 광섬유 시스템은 앞에 돋보기만한 렌즈가 24개가 있습니다. 네. 렌즈에서 그 집광을 해서 광섬유를 통해서 광섬유 끝에 가면 그 빛이 이렇게 밝게 빛나고 있습니다. 지하 주차장이 거의 다 많이 맞습니다. 있으니까 네. 되게 유용하게 쓰일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이 사용될 추세고요. 이곳에 마련된 견본주택은 반짝이는 아이디어가 돋보이는 생활 속 작은 녹색 기술이 가득했는데요. 주부들의 골칫거리, 음식물 쓰레기를 친환경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기기가 가장 눈에 띄었습니다. 녹색기술 주택체험관에서 봤던 바로 그 기술을 도입해 주거 환경이 크게 개선된 아파트입니다. 지저분하고 악취가 나는 음식물 쓰레기 수거 장소가 깔끔하게 바뀐 건데요. 비결이 뭘까요? 한 입주민이 음식물 쓰레기를 들고 나왔는데요. 아이디 카드를 대자 장치의 뚜껑이 열리고 여기에 폐기물을 쏟아버립니다. 이 기기는 음식 폐기물 발효 소멸 장치로 24시간 이내에 폐기물의 무게를 90% 이상 줄여줍니다. 음식물 쓰레기와 목질 바이오 칩을 섞어 숙성시키는 방식입니다. 전국의 음식물 발생량의 30%가 공동주택에서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발생되는 30%의 음식물을 발생지에서 다 처리하고 나오는 부산물을 발생지 안에서 또 퇴비로 재활용할 수 있는 그런 개념을 착안을 해서 아파트 단지 안에서 바로 24시간 이내에 발효 소멸시킬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최종 부산물은 단지 내에서 퇴비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쾌적해진 환경에 주민 만족도가 높습니다. 솔직히 그전에는 1, 2층 가운데 좀 주거 하시는 분들한테 많이 불편사항이 있었을 거예요. 뭐 뚜껑을 열면은 또 악취나 아니면 또 각각 벌레들이 많이 유발하기도 했었고 냄새도 많이 없어지고요. 그전보다는 많이 이제 그 악취나 뭐 이제 벌레 같은 게 많이 없어지기도 했고 개선도 많이 됐고 환경도 챙기고 관리비도 줄여주는 에너지 절약형 아파트의 인기는 점점 치솟고 있습니다. 인천의 한 아파트. 20개 동 옥상에는 태양광 지별판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해가 떠 있는 동안 모아진 뜨거운 햇볕은 각 동 지하에 위치한 전기 변환 시설로 보내지는데요. 이곳에서 직류 전기가 교류로 변환되면 그 즉시 각 세대나 공동시설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전기는 한 달에 무려 34,000kW. 전체 전기 사용량의 6% 정도를 태양광 발전으로 충당하고 있는 건데요. 각 세대는 1년에 4만 원 정도의 전기료를 아낄 수가 있습니다. 올 여름에 그 누진제로 인해서 요금이 많이 나왔는데 저희 단지에서는 태양광에서 많이 전락이 돼서 단계가 한 단계로 낮으면 그 요금이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요금이 줄어들므로써 그 요금은 결국은 입주민에 다 혜택이 돌아가기 때문에 굉장히 효과를 많이 볼 수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살게 될 보금자리에 더 강화돼야 할 요소는 뭘까요? 범준 씨, 네. 지난주에 경주에서 지진이 났잖아요. 맞아요. 직접 느껴보셨어요? 아, 직접 느껴보진 않았는데요. 막 유리가 떨어지고 막 이게 듣던 것보다 굉장히 심각했더라고요. 그 얘기 들으니까 우리 집도 안전할까 걱정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이곳에 왔습니다. 지진을 직접 체험해보고 네. 또 얼마나 그 위력이 대단한지 좀 한번 느껴볼까 해요. 네. 최근 경주에서 강력한 지진이 발생해 시민들을 공포에 떨게 했는데요. 한반도도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건물 내진 설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건물 설계에 따라 지진의 충격이 얼마나 달라질까요? 먼저 내진 설계가 안 되어 있는 의자에서 규모 4의 진동을 느껴봤습니다. 이 정도면은 물건이 떨어지겠는데요? 건물이 무너진다는 규모 7의 진동도 체험해봤는데요. 일반 의자에 앉은 범준 씨는 몸이 심하게 흔들렸지만 면진 시스템이 적용된 의자에 앉으니 흔들림이 거의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면진 시스템은 집안과 건축물 사이에 탄성체 등을 삽입해 집안으로부터 전달되는 지진 진동을 감소시키는 기술입니다. 문화재나 교량, 초고층 빌딩에 주로 적용돼 왔습니다. 지진 피해는 강진 기술의 정도에 따라 큰 차이가 있는 만큼 관련 연구 개발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습니다. 지난 4월 일본 구마모토 지진 당시 위에서부터 아래로 반이 쪼개진 아파트가 화제가 됐는데요. 건물을 따로 지은 다음 그 사이를 연결하는 익스펜션 조인트라는 공법으로 지진 피해를 줄인 겁니다. 층간소음으로 인한 분쟁이 잦아지면서 이를 차단하는 기술 또한 미래주택의 중요한 키워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층간소음 체험관에서 생활소음이 아래층에선 얼마나 크게 들리는지 직접 살펴봤습니다. 정부가 제시한 층간소음 기준은 낮은 43dB 이상, 밤에는 38dB 이상입니다. 그런데 의자 끌기는 60dB를 넘겼고요. 망치질은 70dB를 훌쩍 넘어 절로 눈살이 찌푸려졌습니다. 자, 이것이 들어보니까 어떠셨어요? 범준 씨 너무 얄밉더라고요. 그래요? 네, 좀 시끄럽고 예민하다 싶으면은 잠이 안 온다 이러면 정말 좀 짜증이 많이 나겠다는 생각이 네. 들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근데 또 윗집에서 만약에 사는 입장에서는 또 아이들이 만약에 있으면 그렇죠. 또 이게 또 어쩔 수 없는 현실이니까 참 이런 것들이 참 많이 바뀌고 변화가 돼야 되는데 그죠? 첨단 기술이 접목된 주택에 대한 수요가 늘자 미래 대응 주택 기술을 개발하고 실험하는 시설도 건립되고 있는데요. 에너지를 소비만 하지 않고 생산도 하는 주택. 층간소음도
지진 걱정도 없는 안전한 보금자리에서 살 수 있는 미래를 기대해 봅니다.